앞서 보신 것처럼 암을 극복하는 방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암이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립암대학원 대학교 명승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암이 발병하는 이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디서 발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생활 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원인의 약 30% 정도는 그 30% 이상은 음식 요인 때문에 생기고요. 네. 그 나머지 30% 정도는 흡연 때문에 생기고, 네. 그리고 약 10%에서 한 30% 사이는 그 감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생활 습관, 음식, 식습관과 감염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배가 제일 예?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20, 30대 젊은 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40대, 50대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창 건강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추정해 보면 일단 그 비만 인구가 또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서구식 생활 습관으로 많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네네. 암 발생이 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비해서 젊은 층에서도 검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암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받았잖아요. 네.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이 암 발병에 대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가족력 이 부분을 약간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암의 약 35%는 음식 요인, 그리고 30%는 담배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염 요인이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5% 내외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요인은 5%, 많아도 10%를 보통은 넘지 않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가족에 보면 가족들이 암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 유전 요인이라기보다는요. 가족들끼리는 같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는 집안은 그 자식들도 흡연을 하는 경향이 많게 되고 예. 비만이라든가 음주 이런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질병이나 암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의외네요. 오히려 그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 습관이 유전적인 요인은 생각보다 크진 않고 그렇군요. 그러나 가족력이란 생활 습관 표현은 쪽으로 봐야 분명히 되겠군요.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어머니나 자매 어느 한쪽 유방이 있다면 둘 다 암이 없는 가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확률은 2~3배쯤 되는데요. 그러네요. 어머니와 자매 모두 유방암 환자가 2명이 있다 그러면 위험성이 약 10배까지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 요인도 물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생활 습관 등의 비슷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사실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면 생존율은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암 검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암 검진은 암종마다 좀 다릅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암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 검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간암 조기 검진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간암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건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에 있어서는 6개월 혹은 1년마다 한 번씩은 40세 이상이 된다면 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와 함께 알파 피토프로틴이라는 간암 표지자 검사를 피검사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좀 흔한 거기 때문에 가족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도 1 내지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30대 이상에서 최소한 한 2년 혹은 3년마다 한번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족력인 경우에는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생활 속의 암 예방 수칙이 궁금한데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검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검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암을 발생하는 것을 미리부터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한 예방법으로는요, 암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암을 예방을 하려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예방 접종을 3번 맞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흡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연을 하면 또 예방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는 역시 짠 음식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니까 금연을 하고 식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이 되는데요.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고기 많이 먹는 것들이 원인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면 분명히 많은 암들은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크게 뭐 식생활과 금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표준 체중 유지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비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자,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